안녕하세요, 춘봉TV입니다. 오늘은 대행사 잘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지극히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실질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구독자가 좀 늘어가면서 댓글이 몇 개씩 달렸는데요.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다는 것 중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게 뭐냐면 배달 대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 구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배달 대행에 대해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 대행을 들어갔는데 여긴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렌트 조건이에요. 이 렌트 조건은 1,000원, 2,00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보통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렌트비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렌트비 1,000원, 2,000원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배달 대행만 좋고 콜수도 많고 분위기도 괜찮다면은 솔직히 더 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렌트비는 저렴한 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하고 너무 단점이 많은 배달 대행이다? 이게 오히려 우리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특히 초보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렌트 조건도 중요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으면은 크게 렌트 조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배달 대행을 들어오긴 했는데 콜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프라임 상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프라임 상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배달 대행사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버거킹이라든가 KFC 뭐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뭐 샵인샵 가게 이런 데에서 200콜, 300콜 이상씩 뜨는, 적게는 100콜, 150콜 이상씩 뜨는 상점을 프라임 상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배달 대행은 콜타기 좀 수월한 경향이 많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콜은 많이 안 뜨지만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배달 대행이 오히려 조금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콜량을 보시려면 일단은 프라임급 상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피크타임 때 기사들이 대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사무실에 분위기가 기사들이 사무실에서 쉬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게 좀 어려울 텐데, 일단은 피크타임은 보통 배달 대행은 이제 계절마다 틀리긴 하지만 보통적으로 11시 한 반부터 시작해서 한 2시 반 정도 사이, 저녁 타임에는 이제 6시에서 한 9시 사이, 그리고 이제 새벽에 잠깐 있는데요. 이 시간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사무실에 기사들이 이 피크타임 때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그 배달 대행사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콜판을 보시면 돼요. 이게 콜이 얼마나 뜨는지.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콜은 계속 뜨는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이거는 기사가 많다는 거고요. 아무리 피크타임을 봐도 콜이 잘 뜨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보통 점심과 저녁 때 피크타임 때 하루 전체 콜량의 반 이상이 뜨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라면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콜이 없더라도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대행사의 오너나 관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당장은 콜이 많이 없고 적을지라도 대행사 자체를 끌어나갈 수 있는 오너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기사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하는 오너와 관리자만 있다면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조금 덜 벌어가더라도 나중에 큰 배달 대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직장보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다른 대행사를 알아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가장 배달 대행 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조금만 하고 알바해서 때려칠 거면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 배달 대행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리자의 행동과 오너의 마인드를 보시면 돼요. 관리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감투만 쓰고 있고 주구장창 놀기만 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영업을 하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기사들한테 막말하는 대행사가 많아요. 기사를 물건 취급하거나 나는 팀장이야, 부장이야, 과장이야 하면서 감투만 쓰고 앉았고, 이 배달 대행에 대해서 기사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내 이득만 챙겨가는 관리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하루빨리 이 배달 대행을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사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배달 대행에 대해서 마인드,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면 좋게 라고 생각하고 크게 관리를 안 하는 사장과 오너면은 저는 다른 대행을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알바나 잠깐만 사고 그러실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나는 일만 하러 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은 없는데, 내가 이 배달 대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가실 분들은 이 배달 대행의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단톡방만 보셔도 분위기가 나오고요, 사무실만 가도 이게 분위기 조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다 개인주의,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할 거야, 뭐 대화도 없이 별 쓰잘데기 없는 말만 시부렁시부렁 되는 배달 대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이 대행사를 오래 하고 싶고 이 배달 대행을 오래 하고 싶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말도 통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나가기 싫다. 근데 이 일은 어차피 성과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분위기도 잘 조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가장 오래 할 수 있고 가장 좋은 배달 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톡방에서 관리자들이 막말하고 아무개나 나이 상관없이 툭툭 내뱉고 욕이나 하고 앉았고, 그리고 뭐 분위기 좋은 소리도 안 하고, 이런 데는요, 사람마다 다 느끼는 건 감정은 틀리겠지만 저는 정말로 비추천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서 분위기 좋게, 정말 기분 좋게 회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분위기가 좋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배달 대행이라면은 오히려 더 오래 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여기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배달 대행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로 존중하자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들어왔으면 서로 모르는 부분 공유도 하고 자료도 제공해,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돈독한 마음이 있어야지 건강한 배달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외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인데, 이 대행사가 거의 일만 하는 공장 수준인지 서로 인간관계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부터가 중요하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은 배달 대행과 나이 많은 기사님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화가 좀 돼야 됩니다.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은 데는요, 관리조차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런다고 나이만 많은 그런 기사님들이 있는 데는요, 기사님들한테 끌려다니다 보니 이게 좀 개차반인 경우도 있고 어린 친구들이 적응을 좀 못해요. 그런 부분도 좀 관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강제 배차를 하는 곳은 웬만해서는 피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강제 배차 처음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대행사에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 강제 배차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배달 대행도 물론 처음에 강제 배차도 한번 시도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간의 존중이잖아요. 전화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 혹시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이가 어렸든 적든 간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부탁조로 얘기하면은 더 좋은데, 이거 그냥 나는 지금 할 일이 있는데 난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냥 마구마구 집어넣어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코를 엮어서 가맹점들한테 욕까지 먹어가면서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안전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강제 배차는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직권남용을 하는 배달 대행은 피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달 대행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배달 대행을 하고 싶어서 장비도 구입하고 심지어 오토바이도 구입하려는 사람도 있고 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생각해보니 배달 대행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안쓰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서로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다 본인에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막말도 했었고 관리자를 달면서 그 다음에 강제 배차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 와서 느낀 거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초보자분들 배달 대행 잘 구하셔서 내 회사다 생각하셔도 되고 여긴 정말 오래 할 만한 데다 라고 생각하시는 배달 대행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